6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는 시현. 여전히 불안정한 호흡에 이제는 다리까지 심하게 떨려 좀처럼 제대로 계단을 딛지 못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넘어질 것만 같은 불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춰서라도 한 발씩 발걸음을 내딛는 시현. 그렇게 힘겹게 6층에 당도하여 비상문 쪽에서 나와 복도 벽을 붙잡고 계속해서 수색에 착수한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복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힘겹게 외쳐보는 시현.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점점 기약 없는 수색처럼 느껴지고 있음에도 시현은 차마 승객의 부탁을 외면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돌아다니며 사람이 생존하여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했다. 각 층마다 돌아다니며 느끼고 목격했었던 선실의 분위기와 끔찍한 장면. 시현이 여지껏 선박에 근무하면서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위급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었기에 이번 상황은 시현에게 그만큼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탓이었을까? 이전보다 속이 더욱 울렁거리면서 동시에 끔찍한 생각들이 시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때 6층 복도를 비추고 있었던 전등들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꺼지기 시작한다. 이내 어둠이 깔리게 된 6층. 시현은 또다시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불안했었던 호흡은 더욱 가빠지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이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야 만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잡으려는 그때 시현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쿵쾅거렸으며 불안정했었던 호흡은 이내 과호흡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시현은 얼굴을 바닥에 파묻고 눈을 찡그리며 한 손으로 명치 쪽을 세게 붙잡는다. 외마디 신음소리와 함께 웅크린 채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시현. 배는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렸으며 그로 인한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복도에 퍼져 들려온다. 이는 시현의 불안 심리를 더욱 증폭시켰으며 선원으로서의 임무 중 하나인 수색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새 시현의 눈은 충혈된 채로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급기야 입에서는 타액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른 기침을 하면서 어떻게든 극복해보려는 시현이었지만 홀로 고립된 현 상황에서 불안한 상태를 이전으로 돌리기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시현. 복도가 앞에 펼쳐져 있었으나 어둠으로 인해 좀처럼 식별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눈을 몇 차례 깜빡이자 무언가가 시현의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어느 한 가정의 식탁.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반찬들과 밥그릇이 놓여져 있다. 어느 한 여인이 찌개를 들고 식탁으로 가져오고 있었고 이를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내. 찌개를 내려놓은 뒤 사내와 여인의 시선은 서서히 시현에게로 향한다.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시현만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그 모습이 호련히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다시 몇 차례 눈을 깜빡이자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의 집. 거실 소파로 누군가가 손에 과자 봉지와 맥주 2캔을 들고 걸어간 다음 자리에 앉아 맥주캔을 따고 과자 봉지를 열어 간이 탁자에 놓는다. 그러고서는 시현을 바라보며 얼른 오라고 손짓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한 윤호의 다정한 모습도 이내 사라져버린다. 그것이 비록 환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부모님과 애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에 시현은 더더욱 불안하면서도 슬플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항해를 무사히 끝마치고 나면 일주간의 휴식이 주어졌을 테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 애인, 친구들과의 오붓하고 소소하면서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시현은 어쩌면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현은 나약해져가는 자신을 이제는 자책할 힘도 능력도 서서히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또 흘렀을까? 시현은 여전히 바닥에 웅크려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이전보다는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느낌이다. 시현은 이때다 싶어 겨우 고개를 들어 바로 앞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간신히 붙잡더니 메신저 어플을 켠다. 엄마 아빠와의 단체 톡방이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에는 자신의 연인인 윤호와의 개인 톡방이 위치해 있다. 이내 자세를 바꿔 옆으로 눕더니 시선을 스마트폰에 고정한 뒤 떨리는 손으로 먼저 개인 톡방에 있는 윤호에게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윤호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 곧이어 부모와의 단체 톡방으로 들어가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한다. 비록 통신 주파수가 불안정하여 메시지가 전송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연은 어떻게든 부모님께 보낼 메시지를 기어코 완성하고야 만다. 자신이 쓴 메시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서서히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한다. 긴장이 풀려서였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었던 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왠지 모를 편안한 감정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받는다. 호흡도 왠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아늑한 방 안에 있는 느낌이랄까. 선실 내부는 여전히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시연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연은 어둠 속 홀로 복도에 남겨진 채로 눈을 감고야 만다.